그래서 나무에 하이어니까 특수화하면 하이어를 말하니까 소나무가 되겠죠. 그지? 여기서는. 그리고 다시 그것의 추상어니까 그것이 비유하는 말을 말하니까 그때는 즉 뭐 지존이 절개니 하는 말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30번에 정답은 4번. 우리가 특수어 하면 상이어를 일반어라고 하고 상이어를 일반어다라고 하고 그보다 하이어는 특수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절개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4번. 자, 31번은요. 의미상의 성격이 다른 한은 했는데 문장의 의미상의 성격을 물었어. 자, 저 배를 보십시오 하면은 이때 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 즉 배라는 말이 사람의 배를 말하는지 아니면 타고 다니는 배를 말하는지, 즉 다이어를 의미하니까 중의성을 갖지요. 그래서 중의적 표현의 성질을 갖고, 그리고 저 아이는 여우다 이러면 이때 여우도 생긴 게 여우 같다는 건지, 그지? 아니면은 여우처럼 또 꾀를 부린다는 건지 역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중의적이다 라고 합니다. 김 선생은 호랑이다 라는 말도 역시 호랑이처럼 생겼다는 건지 아니면 호랑이처럼 무섭다는 건지 중의적이죠. 반면에 방이 춥다는 건 즉 춥다는 의미 말고 즉 또는 방이 추우니까 뭐 보일러를 떼라 이렇게 간접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1번, 2번, 3번은 중의적 표현이라면 4번에 방이 춥다라는 건 간접적 화법으로 쓰인 거죠. 자, 32번 의미 사용이 다른 한은 즉 방이 춥다라는 말은 간접적 화법, 또 책이 재미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그러니까 읽지 않겠다는 건지, 그죠? 역시 간접 화법에. 근데 문 좀 닫아줄래 하면은 역시 의문형을 써서 간접 화법을. 그러나 나는 철수를 만났다는 즉 직접 화법이므로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풀면서 항상 잊지 말 건 어떤 단어에 있어서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것들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이 일반어나 특수어는 이게 상이어 하이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걸 또 일반어와 특수어다 이렇게 바꾸면 마치 무슨 특수한 말이라고 오해한다고. 그래서 이 용어 잊지 말고 즉 익혀두시고요. 우리가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면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런데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뭐라고 해요? 잉여적 표현이라고 해요. 불필요한 말이 더 들어가 있으면 잉여적 표현이다. 또는 다른 말로 중복된 표현이다. 잉여적 표현 또는 중복된 표현이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직접 의미가 곧장 전달되게 표현하면 직접 화법이라 하고, 이를 돌려 말하면 간접 화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문 좀 닫아줄래 하면 이는 문을 닫아달라 라는 명령문 대신 의문문을 써서 간접 화법을 쓴 것이고, 그렇지? 반면에 문을 닫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직접 화법을 쓴 것이고. 자, 그러면 33번에 초가집은요. 자, 우리말에서 잉여적 표현이 일어나는 건 대체로 뭐 때문이에요? 한자어 때문이죠. 그래서 초가 했을 때 이 초가는 집 가자가 들어있으니까 초가집 했을 때 집과 가는 중복된 표현, 곧 잉여적 표현이고, 당신은요 몰라요 했을 때 이 요는 없어도 되는 말이잖아요. 없어도 되는 말이 덧붙어 있으니까 이는 잉여적 표현. 서해라는 말이 서쪽 바다죠. 그러니까 서해 바다 하면은 역시 중복된 표현. 그러나 이것을 드리려고요 했을 때 이 요는 불필요한 말이 아니라 높임의 해요체죠. 높임의 해요체가 사용되었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4번. 잉여적 표현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쓰이는 용도에 따라, 이때 용도라는 말이 쓰이는 정도를 말하니까 이때 쓰이다와 용도에는 즉 중복된 표현이 들어있죠. 2번. 한국팀과 북한팀의 경기 운영은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판이하다라는 말이 매우 다르다는 얘기니까 판이하다가 역시 매우 다르다는 의미니까 중복된 표현. 그러나 3번에 이 소설은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묘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했을 때에는 중복된 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자, 승객이라는 말이 뭐야? 올라탄 손님들이니까, 즉 비행기에 탔다라는 말에 타다와 승객은 중복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평소에 이 잉여적 표현, 중복된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런 중복된 표현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한자어가, 우리말에 한자어가 쓰여 있다 보니까 중복된 표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35번. 그것은 불법 살인이다 라고 했을 때 살인이 이미 불법이니까, 즉 불법이란 말은 불필요한 말이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 다음 36번. 불필요한 의미의 중복 없이 제대로 된 문장은 공사장에서는 마지막 마무리를 마쳤다. 이때 마무리가 마지막으로 끝을 내리는 거니까 중복된 표현. 그는 그와 나 사이에 피차 손해볼 일은 하지 않았다. 이때 피차라는 말이 그와 나를 의미하니까 즉 중복된 표현. 또 4번에서도요. 그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라나 성장했다. 이때 성장이라는 말이고 자라난다는 의미니까 역시 중복된 표현이지. 그러나 3번에 박은신 선생은 민족의 자존심이자 민족의 횃불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 민족의라는 말이 중복됐다고 볼 수는 없고 반복한 거지. 그래서 민족의 자존심이요 민족의 횃불이다. 정답은 3번.
37번 역시 의미상의 중복이 없이 바르게 된 거. 1번 그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 자, 예측이라는 말이 뭐야? 미리 추리하는 것이므로 미리와 예측 중복된 표현. 3번 국가의 장래에 대해 무관심한 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의 도리가 아니다. 애국자라는 말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니까 중복된 표현. 3번에 나는 도저히 내 주장을 수용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수용이라는 말이 받아들이다, 받아들여 쓴다 이런 의미니까 중복된 표현. 4번에 눈을 감고 곰곰 생각해보니 그건 분명히 내 잘못이었다. 이는 관계없죠? 정답은 4번. 다음 38번 중의적 표현이 아닌 거. 나는 철수에게 돈을 주었다. 이때는 중의성 같지 않죠? 내가 철수에게 돈을 줬다는 거지. 정답은 1번. 그런데 창수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는 영희를 쫓아갔다라고 했으니까 소리를 지르며 밑줄치고, 이때 소리를 지르다가 철수가 소리를 질렀는지 아니면 영희가 소리를 질렀는지 중복된 표현, 아니 중의적 표현. 우리가 중의적이라는 말은 둘 이상으로 해석되는 걸 말하죠. 3번 그가 나와 영수를 만났다 이러면 나와 함께 영수를 만났는지 아니면 그가 나와 영수를 따로따로 만났는지. 다음 4번 길수는 영희와 민수를 만났다. 역시 똑같이 길수가 영희와 민수를 따로 만났는지 아니면 함께 만났는지 중의성을 갖게 되죠. 자, 39번 다음 중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신 그림이다. 이때는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라는 한 가지 의미만 갖죠. 만약에 아버지의 그림 그랬으면 이게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를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그림인지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겠지. 2번 정식이는 자기 차에 그랬죠. 만약에 그의 차에 이랬다면 그가 누군지 중의적이겠지만 자기 차에 했으니까 제기대명사를 썼으므로 한 가지 의미만 갖죠. 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했고 이는 곧 집회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집회를 열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것인지, 결국 집회를 열 수 있는 자유나 집회하는 자유나 크게 의미가 다르진 않죠. 그러므로 이때도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번도 아름다움을 고향 앞에 쓰면 이 아름다운 게 고향인지 하늘인지 중의성을 갖겠지만 고향의 아름다운 하늘이라고 했으므로 역시 중의성은 관계없죠. 그런데 5번 초대를 받은 손님이 모두 오지 않았다 이래버리면 일부만 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야?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즉 중의성을 갖습니다. 정답은 5번. 자, 40번 그 여자가 여우다라는 말은 중의적이죠?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 여우처럼 교활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우처럼 예쁘다는 얘기인지. 2번 어머니의 그림, 그럼 어머니가 그린 그림인지 어머니를 그린 그림인지 또는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그림인지 중의적이고, 나는 철수와 탁구 시합을 했다 했을 때 따로따로 탁구 시합을 했는지 아니면 철수와 함께 축구 시합을 했는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 이런 속담은 결국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하는 한 가지 의미만을 갖습니다. 정답은 4번. 41번. 중의적 표현이 아닌 거. 자, 그는 발이 넓다. 우리 이렇게 발이 넓다 하면 무슨 뜻? 대인관계가 넓다는 얘기고,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낱말과 낱말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었죠.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관용어다라고. 관용어다. 두 단어 이상이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면 관용어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건 속담이고,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건 속담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만나서 표현하면 관용어다라고 합니다. 41번. 중의적 표현이 아닌 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그러나 저 배를 보십시오 할 때 배는 동음이어를 썼고,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고, 김 선생은 호랑이다, 은유법을 썼기 때문에 해석상 즉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나는 철수와 순이를 만났다, 문장의 구조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요, 저 배를 보십시오가 중의성이 일어나는 건 어휘적, 이유적, 즉 배라는 동음이어를 썼기 때문에 어휘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김 선생은 호랑이다라는 건 은유법을 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은유법을 썼기 때문에 중의성이 일어났으므로 이는 은유적 중의성, 은유법을 써서 중의성이 일어난 것이고, 나는 철수와 순이를 만났다 해서는 문장의 구조상 철수와 함께 순이를 만났는지 철수 순이를 따로 만났는지 문장의 구조상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므로 이는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해. 자, 꼭 알아둬야 돼. 중의적 표현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중의적 표현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뭐예요? 어휘적 중의성. 두 번째는 은유적 중의성. 은유법을 썼을 때 중의성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구조적 중의성. 즉 문장의 구조상 중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42번. 다음 중 모호성이 없이 의미가 명료한 것은, 한수는 나보다 등산을 더 좋아한다. 중의적이죠? 나보다 라는 말이 나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나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하고 있는 것보다 등산을 더 좋아한다는 건지. 2번. 나는 오 선생과 박 선생을 방문했다. 역시 중의적이죠? 오 선생과 함께 박 선생을 방문한 건지, 아니면 오 선생과 박 선생을 따로따로 방문한 건지. 우리 오빠는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럴 때 누구나 다 우리 오빠를 좋아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오빠가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얘기인지. 중의적이고, 아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참으로 극진한 것이었다. 이럴 때는 중의성은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자, 43번으로 갑니다. 의미 사용이 유형이 다르나는, 저 산에는 늑대다 중의적이고, 그 이유는 은유법을 썼기 때문에.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한라산이 보인다. 역시 중의성을 갖습니다. 왜? 오늘이 날이 흐리지 않은데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오늘이 날이 흐린 거야. 그래서 오늘같이 흐리지 않으면, 이럴 수도 있고. 이해됐어요?
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이러면은 오늘 비가 온 거지. 그지? 그런데 오늘같이 비가 오지 않은 날이면, 그죠? 이럴 때에는 오늘 비가 안 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오늘 비가 왔다는 얘기인지 중의적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너는 나의 꿈이야. 아주 역겨운 문장을 써서 결국 너는 나의 꿈이야 그러면 의미가 모호해진다 이거지. 그렇지? 모호해진다는 거야. 소중하다는 얘기인지 달콤하다는 얘기인지 또는 도달하기 힘든 것이란 얘기인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얘기인지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이때도 역시 은유적 중의성. 그죠? 나의 꿈, 은유적 중의성. 4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뜬금없는 소리를 할 때. 그죠? 뜬금없는 소리를 할 때. 예를 들어 국어 수업하면서 뭐 질문 있습니까? 근데 손 들고서 내년 시험 언제 봐요? 이런 거 물어본다거나. 알겠어요? 뜬금없는 소리를 할 때 우리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합니다. 자, 43번의 정답은 4번. 이건 관용어죠? 관용어. 나머지는 중의적 표현이 들어있지만 4번은 관용어죠. 속담을 이용한 관용어. 관용적 표현입니다. 44번. 관용적 표현이 쓰이지 않는 거. 1번. 그는 발이 넓어.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오늘 손이 모자라서 뭐야?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거고 영희는 입이 짧아서 뭐야? 음식을 가려 먹는다 이거지? 음식을 편식한다 이 말이지. 4번에 철수가 눈이 밝아서 먼데 있는 물건도 본다 했어. 그러니까 이때 눈이 밝다는 시력이 좋다는 거야. 그러면 시력이 좋다고 쓰였다는 얘기는 중심 의미로 쓰였죠. 정답은 4번. 45번 관용적 표현이 쓰이지 않은 거. 민족 지도자들의 독립선언은 민족 해방운동에 불을 당기는 결과가 되었다. 자, 불을 당기다 밑줄 치고 어떤 일에 계기가 됐다는 거죠. 뭐 도화선이 됐다 이 말이지. 어떤 일에 계기가 되었다. 도화선이 되었다. 이번에 시민들은 정부 대변인의 발표를 듣고 부하가 올랐다는 건 무슨 말이야? 화가 났다는 거지. 부하가 올랐다. 화가 났다는 얘기. 다음에 지난번에 있었던 일로 선생님을 대할 낯이 없다. 낯이 없다 이러면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다는 말이 뭐냐고. 부끄럽다 이 말이죠. 그죠? 부끄럽다. 자, 역사가들의 임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일 뿐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관용어가 없죠. 정답은 4번. 자, 46번에 47번. 46번에 47번을 보죠. 최 선생은 42살이었다. 젊다면 젊고 길다면 긴 40여 년이라는 최서방의 생애는 몹시 단조롭고도 밑줄 쳐요. 몹시 단조롭고도 곡절 많은 생애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얘기고 연암은 살해. 자, 연암은 밑줄 치고 연암은 살은 몇 살이라는 얘기야? 10살 조금 넘은 거지.
10살 조금 넘은 나이에 어버이를 다 여의고, 자, 여의다죠. 부모를 여의다고, 부모를 여의다고, 몸이 여위다고, 몸이 여위다고, 부모를 여위다죠. 그때부터 그는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였다. 촌집머슴, 도의 자유노동, 행랑살이. 그러면 그러한 유의 온갖 직업에 손을 안 대본 것이 없다. 손을 대다 뭐라고요? 관계하다. 그래서 손을 안 대본 것이 없다는 얘기는 관계 안 한 것이 없었다 이 말이죠. 정직한 이는 하늘이 아신다라고. 하지만 최서방의 존재는 하늘도 잊어버렸다. 그만큼 최서방은 불운했다 이 말이지. 하늘도 그의 존재를 잊을 정도로 불운했다 이 말이죠. 부지런한 자는 성공함을 본다. 하지만 최서방의 부지런함은 그의 입조차 넉넉히 치지를 못했다. 입을 치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의 넉넉함이 그의 입조차 넉넉히 치지를 못했다. 입을 치다 하면은 뭐라고? 생계를 꾸려가다 이 말이죠. 유랑의 유랑, 이 직업에서 저 직업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최서방의 생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것이었다. 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또는 이 직업에서 저 직업으로 이렇게 어디 한 곳에 붙박히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한 곳에 붙박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개고생하는 거. 남부여대라고 합니다. 남부여대. 자, 그래서 46번에 관계없는 건 몇 번? 4번. 안빈낙도는 관계없죠. 이번에는 기업과 니은을 교훈적인 내용을 직접 전달한 걸 묻는 거예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내린다. 실 가는데 바늘 간다. 솔고 외양간 고친다. 자, 여기서 일단 3번과 4번은 실 가는데 바늘 간다나 솔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죠. 속담인데 문제는 1번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격언이야, 격언. 좋은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나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내린다. 이건 뭐 일반적 진술이고요.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부터 49번을 아무리 천재적인 지혜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아무리 밑을 치고, 자, 아무리 호응하는 말 뭐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재적인 지혜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아무리라는 말이 뭐뭐라 할지라도 하고 호응합니다. 널리 남의 의견을 들어 중지를 모아놓지 아니하며.
자, 지금 이 글은 독서의 필요성을 말하는 글이고, 그러므로 남의 의견을 들어 중지를 모아놓는다는 얘기는 곧 여론을 수렴한다가 아니라 많은 독서를 한다 이 말이죠. 자기 깜냥의 정화의 편견으로. 자, 깜냥은 능력이라는 뜻이죠. 자기 깜냥. 깜냥은 능력이라는 뜻. 정화라는 게 뭐예요? 우물안 개구리식의 편견으로. 그런 우물안 개구리라는 의미가 속담이 주는 건 좁은 소견 이런 얘기지. 좁은 소견으로 독선과 독단에 빠져서. 자, 여기서 말하는 독선과 독단이 바로 독서를 하지 않았을 때의 폐해지. 독서를 하지 않았을 때 독선과 독단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거죠. 대사를 그르치는 일은 옛날부터 비일비재했다. 비일비재하다 뭐야? 매우 흔한 일이었다. 자, 그래서 첫 단락은 뭘 써놓은 거냐면 독서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즉 문제를 적었지. 독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디에 빠지기 쉽다? 독선과 독단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신문 통계에서 엊그저께도 청소년 10대 애들 고2 애들이 10명 중에 3명이 약 3년간 한 권도 교과서 외의 책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독서 현실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독선 독단적인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건 책을 읽지 않은 것과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 한 사람 싸가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싸가지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공감력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 소설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소설 속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잖아요. 또는 책을 안 읽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얘기하고 모임을 많이 하면 또 그런 경험들이 키워져. 그러나 오로지 자기 일만 하고 또 책도 안 보고,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소음서만 보고 있고, 그러고는 동료들하고도 말도 잘 안 하고, 가족들과도 말도 잘 안 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이렇게 지내버리면 독선과 독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남에게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만 옳다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고, 또 자기만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뉴스에 그 위디스크인가? 이 파일 회사 사장이라는 놈이 자기 종업원을 때리고, 또 무슨 그런 연수에 가서는 뭐야 그거 뭐 닭 같은 거 날리고 뭐 잡으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갑질을 하다 이번에 걸렸어요.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즉 자기밖에 모르는 인물. 그러니까 직원들이 왜 이러는지를 납득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이해돼요? 정상적인 사장이라면 어떤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힘들어하면은 뭐부터 묻겠어요? 어디 아파? 또는 무슨 일 있어? 또는 바카스라도 하나 마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공감력이 없는 사람은 일하는 시간에 왜 이렇게 기운 없는 거야? 우리 회사를 망치려는 거야? 하고서는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책을 읽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결국 공감력을 키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어서도 제일 중요한 자질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손님들이 여기 이 동사무소는 올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럴 거고, 여기 구청은 올 때마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안 그러고 올 때마다 업무 때문에 할 수 없이 없는데 불쾌하면 뭐야? 저거 국민 세금으로, 우리 세금으로 돈 받아 처먹는 놈이 함부로 한다는 놈, 아니면 공무원들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돈만 월급만 또박또박 받는다는 등 이런 비난을 받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공감력이라는 것은 스님 볼 때는 그 사람이 가방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경험을 쌓았느냐, 또는 독서를 했느냐, 또는 직접 경험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났느냐, 이걸 좌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평가하는 요소가 과학적으로 있다면 이런 시험들 다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그런 공감력을 측정하는 과학적 도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들, 경쟁이 되다 보니까 지식들을 체크하고 이러는 거죠. 사실은 무늬만 공무원인 애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면 한 20명은 무늬만 공무원인 애들이에요. 그냥 문제 푸는 기술만 좀 있어서 들어갔지 공직 생활에 전혀 매력을 못 느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스님 볼 때는 한 20%는 되지 않는가 싶어.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정말 공무원 생활이 즐겁고 보람되게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30%는 뭐야? 그냥 어딜 갖다 놔도 열심히 할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 20%가 공무원 생활의 분위기를 좌우하거든. 왜냐면 일이 재밌고 공직 생활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표현을 덜 해요. 스스로 만족하는데 뭘 표현할 게 있어. 근데 꼭 불만이 있는 애들이 뭐야? 표현은 더 많이 하지.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감력을 좀 우리가 앞으로 더 길러가야겠다. 자, 그래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질 수 있다? 독선과 독단에. 그래서 독선과 독단은 독서를 하지 않았을 때의 폐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위에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았을 때의 폐해로 적절한 말은 하면 독선과 독단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의 거두와 사업가들도 그 성공의 비결의 중요한 일부분은 독서에 있다는 것이다. 자,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쓴 거야? 아니면 중요한 것의 일부라고 쓴 거야? 일부라고 쓴 거야. 책 읽는다고 성공한다는 얘기 아니야. 다만 성공한 사람들에게 독서 능력 역시 중요한 자질의 일부다 이 얘기지. 그렇죠? 다음,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어떻게 하면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내구력이 있고. 자, 우리 시험에 내구력의 낱말 뜻을 물었죠. 내구력. 무슨 뜻? 오래 견디는 힘. 그래서 내구력이 있고 오래 견디는 힘이 있고, 또 가장 생산 원가를 적게 하여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제일 밑줄 치고 제일의 품사는 이렇게 제일은 가장 이런 의미의 부사죠. 저렴한 격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수요자의 구미에 맞도록, 수요자의 구미에 맞다 밑줄 치고, 이때 구미는 결국 수요자의 입맛에 맞도록 이 말인데, 그때 입맛이 무슨 말이냐고. 그렇지, 어떤 상품을 선호하는 기호죠. 선호 기호지.
고안할 수 있을까? 온갖 심혈을 경주한다는 것이다. 온가제 품사는 관형사, 온가지라는 관형사. 심혈을 경주하다 할 때 경주하다는 쏟아붓다 이 말이야. 쏟아붓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상점에 고객을 많이 끌 수 있을까? 가장 견고하다, 튼튼하다 이 말이야. 견고하고 좋은 상품을 선정하여 가장 보기 좋게 진열하고 또한 최대한의 친절한 서비스 수단을 발휘하여 고객의 환심을 사기에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직접 그 방면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지만, 자, 전문가 역시 낱말뜻 문제로 냈죠. 한자 문제로 냈습니다. 의외로 전문가 할 때 문자가 그냥 대문 문자 써요. 됐습니까? 그냥 대문 문자 씁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지만 그 주인이나 책임자 자신이 각각 그 방면의 서적을 물색하여, 이때 물색하다라는 말은 찾다 이 말이죠. 즉 물색하다, 찾아보다. 탐독과 연구를 거듭한 나머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내는 거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내보내는 거니까 안출이죠. 아이디어를 안출하다. 그런데 우리 실업계의 그 많은 사장님들이 수불석권한다는 것을, 수불석권 무슨 뜻?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그만큼 책을 꾸준히 읽는다는 거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하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 밑줄 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한자성어로는 듣도 보도 못한 거다. 한자성어로 금시초문이다. 금시초문이다. 사자성어 했더니 뭐 듣보잡이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건 비속어고 금시초문이다. 금시초문이다. 자,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 그랬더니 사자성어 했더니 듣보잡이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실로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일을 하겠다. 자, 한심하고 유감스럽다 밑줄 치고,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자, 한심하다의 품사는, 유감스럽다의 품사는,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은 품사가 같아야 돼요. 연결음이 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둘은 품사가 반드시 같아야 돼. 왜냐면 똑같이 이를 꾸민단 말이야. 그럴 때는 병렬 구조의 호응에 따라서 두 단어의 품사는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날고 뛰는 짐승 이러면 날고 뛰는 둘 다 동사잖아. 그런 것처럼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일, 따라서 품사 뭐다? 형용사. 자, 두 번째 단락은 우리 독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독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글입니다. 48번 기업과 관계없는 거. 관견이라는 말도 역시 좁은 소견을 말하고요.
좌정관천, 곧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 그래서 견문이 좁은 사람을 말한다면 3번 한 가지 책에만 몰두하는 건 이건 전문가. 따라서 정화하고는 관계없죠? 정답 몇 번? 3번. 니은에 대한 필자의 평가.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의 거두와 사업가. 이들은 성공의 비결의 중요한 일부로 독서를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만한 사람이지. 본보기로 삼을 만할 때 한자성어 뭐야? 귀감이 된다. 반면에 아주 싸가지 없어서 절대 배울 게 없다. 즉 아주 나쁜 놈이라 배울 게 없다. 그러면 사자성어 뭐 써요? 타산지석 또는 잘한 일이 아니라 못한 일. 즉 나쁜 사람을 보고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약하다 붙잡힌 놈 보고 아 나는 절대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거 뭐라 해요? 타산지석 말고 또 하나 반면교사가 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준다 이 말입니다. 타산지석과 반면교사 같은 말입니다. 자, 남상은 무슨 말이에요? 49번에서 맨 처음을 남상하면 효시 또는 맨 처음을. 군계일학은 뭐죠? 군계일학 여러 명 중에 매우 뛰어난 인물. 또 거기다가 막 자기 이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명 중에 매우 뛰어난 사람. 군계일학이다라고요. 사실은 우리들 모두 자기 자신이 군계일학이다라고 여기고 인생 사는 게 좋죠. 그죠? 열등감을 갖는 것보다는 우월감을 갖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군계일학 49번의 정답은 1번. 귀감이라는 말은 본보기를 말하고요. 자, 50번 관용어가 어색한 거. 신혼살림에 깨가 쏟아지다. 무슨 뜻? 매우 행복하다. 깨가 쏟아지다. 매우 행복하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눈만 높다. 보는 안목이 높다는 거지. 눈이 높다 하면 안목이 높다. 입이 짧다라는 얘기는 편식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오지랖이 넓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참견하는 곳이 많다는 거죠. 오지랖이 넓다 하면 여기저기 참견하는 곳이 많다는 건데 워낙 오지랖이 넓어서 걱정할 일이 없다? 아니지. 아무래도 여기저기 참견하는 곳이 많아지면 걱정할 것이 늘어나죠. 그죠? 따라 정답 몇 번? 4번. 자, 51번 1번.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은 임시방편적인 행동이야. 언발에 오줌 누기 임시방편적인 행동.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 임시방편적이다. 즉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 맞죠? 자, 무른 땅에 말뚝박기 매우 쉬운 일이지. 무른 땅에 말뚝박기 매우 쉬운 일이지. 그런데 이는 우직하게 산다? 틀렸죠. 우직하게 산다는 일이 아니라 매우 쉽게 일을 처리한다. 정답은 2번.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라는 얘기는 상황 판단을 하라 이 말이지.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다. 상황 판단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선생님이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서 상가를 갔는데 거긴 교회를 다니던 분이기 때문에 소천했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국화랑 향을 놔뒀어요. 그러면 대부분 절을 하지 않고 교회식으로 상을 치를 때는 국화꽃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명복을 빌고, 그죠? 근데 거기 가서 꼭 절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본인만 고수하는 거지. 그거는 사실상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내가 교회 다니고 성당에 다니고 이런다고 해서 유교식으로 치러지는 곳에 가가지고, 그죠? 혼자만 굳이 절을 안 하고 있는 것도 그건 예의에 어긋납니다. 공자든 예수든 부처님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뭐라 하셨냐면 사람의 예법이 먼저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예의 예절이 먼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나 또는 특히 상가집에 갔을 때에는 그 집안의 예법을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라면 굳이 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함께 어울리는 게 좋고, 반면에 절을 하고 예를 취하는 곳이라면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장군에게 군사가 한 명도 없다? 있는 곳 쓸모없는 거 아니야. 즉 장군이 휘하에 병사가 한 명도 없다면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끈 떨어진 뒤움박이다. 맞죠? 뒤움박이 뭐야? 깊은 우물에 물을 길러내는 게 뒤움박인데 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 소용없게 되는 거지. 소용없게, 쓸모없게 될 때 끈 떨어진 뒤움박이다 그래. 자, 52번에 의미 변화는 확장, 축소, 이동이 있는데 먼저 지갑은 원래가 종이로 만든 것인데 지금은 비닐이든 가죽이든 다 지갑이죠. 의미의 확장. 먹다라는 말은 다이어지. 이 말은 뭐냐면 중심 의미 이외에 비유적 의미가 많이 쓰인다는 거야. 확장. 세수하다는 본래 한자가 손을 씻다인데 지금은 손만이 아니라 얼굴까지 씻는 걸 세수한다 했으므로 확장. 그러나 외인은 원래 키가 작은 왜소한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지금 외인 그러면 일본 놈을 말하지. 축소죠. 정답은 4번. 53번 사랑하다는 말은요 본래가 생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와는 관계없이 생각한다는 의미로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고, 알겠어요? 예를 들어 철수야 너 지금 뭐하니? 그랬을 때 나 지금 사랑해 라면은 우리가 전화를 끊어버려야지. 알겠어요? 뭐냐면 생각한다는 의미로는 안 써. 지금은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를 애정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다와 지금의 의미는 완전 별개지. 뭐 한 거야? 이동한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이걸 또 축소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펴냐면 사랑하다가 생각하다니까 생각한다는 감정에는 누군가를 애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러므로 지금은 애정한다는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축소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다는 말은 이동과 축소 모두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택지의 관계에 따라서 써야죠. 보니까 어여쁘다도 이동이고, 그죠? 어여쁘다는 본래 무슨 뜻이야? 불쌍하다인데. 어여쁘다, 불쌍하다인데 지금은 뭐야? 예쁘다, 이동했고. 씩씩하다는 원래 엄하다는 뜻인데 씩씩하다 하면은 원래 성격이 엄하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용감하다로 쓰죠. 역시 이동했고. 어리다라는 말이 어리석다인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 역시 이동했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이동이 아니라 축소로 판단하고 답을 쓰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조건 사랑하다, 이동, 축소 암기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말이 과거에는 생각하다인데 지금은 전혀 다른 애정한다는 의미니까 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 애정, 미움, 용기 등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그 중에 애정한다는 의미로만 쓰니까 축소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54번에 여위다라는 말은 살이 빠지는 걸 말하죠. 몸이 여위다. 젊다라는 말은 과거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젊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나이가 어리다. 마누라는 원래 상전의 아내를 말했는데 지금은 비속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즈문은 사라진 말이죠. 나머지 여위다, 젊다, 마누라는 원래 의미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라면 즈문이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고요. 즈문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천의 순 우리말이 즈문이죠. 백의 순 우리말은 온이고. 그러므로 정답은 4번. 55번 의미 이동이 이루어진 단어 짐승은 축소된 거죠. 결에 확장된 거죠. 원래 친인척을 말했는데 즉 민족 전체를 말하니까 확장. 얼굴 축소된 거죠. 원래 얼굴은 몸 전체를 말했는데 이제는 몸의 일부만 말하니까. 주책이라는 말은 원래 주관 소신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주책 없다, 주책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소신 없는 것을 가리키니까 이때 주책이라는 말은 의미가 이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56번 금기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곧 3번 감정을 중시해서고 그래서 이 감정을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57번은요. 왕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없어지면서 결국 왕의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따라서 의미의 확장이 일어났고요. 이유는 곧 사회적 원인, 계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58번, 59번은 지워버리시고요. 58번, 59번은 즉 지금은 이론적으로 따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58번, 59번은 아예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 드시고요. 외래어 표기하고 로마자 표기를 먼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래어 표기 나누어진 프린트 가지고 있어야겠고 없는 친구는 좀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들고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점심 드시고 다시 보죠.